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죠? 네, 90%를 못 넘은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27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고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셨다고 감사를 전하면서 민주당과 국민들께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태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높았던 득표율이 김대중 후보였다고 하더라고요. 1997년에 77.5%. 이것도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수치인데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 수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일치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 같고요. 전국적인 판도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80, 네, 90이죠. 지역 균형도 이뤘고요. 네, 그리고 당심도 뿐만 아니라 네. 국민선거인단. 네, 여기 이제 국민적인 여론조사죠, 일종의. 국민선거인단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네, 당신은 당원 투표에서 90.4%를 득표했고요. 국민선거인단에서는 89.21%, 재외국민에서는 98.69%라는 지지율을 네. 받았다고 합니다. 정규재가 요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뭔가 기분 나빠요. 네, 정규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분석을 했지만 이재명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재 역할은 뭐냐? 이재명 길들이기가 목표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이재명한테 보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기 위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규재가 절대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보통 이제 선출되는 대선 후보들은 일본을 현충원을 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도 참배를 했다는 게 또 같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 보도가 메인 기사로 막 뜨고 있어요. 야, 이재명, 이승만, 박정희 참배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행보에서는 통합을 강조해요. 중요한 거는 내란범이랑 통합하냐 안 하냐요. 근데 이재명의 메시지가 내란범이랑 통합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인지는 앞으로 행보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모든 대통령 있는 거에 그냥 공식 일반적인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이번 대선 전국에서 분열되지 않고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여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핵심은 이런 참배를 한다고 해서 통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를 지지하는 분들.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 이승만, 박정희에게 참배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후보할 때도 다 참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통합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지금 이번 선거 결과예요. 민주당의 선거 결과 보십시오. 대통합 아닙니까? 90% 통합을 네. 이뤘습니다. 그건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섰기 때문에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잃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앞으로 정말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더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칙을 세우는 통합. 내란은 청산하고 내란범들은 심판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품어안고 이런 통합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30일 날 트럼프 장남이 방한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미국 해군성 장관이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네, 뭐 시기가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존 펠런 미군 해군성 장관이 곧 또 한국을 방문해서 조선업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만 하러 왔겠습니까? 겸사겸사. 네, 이게 겸사일 것 같고 진짜 겸사는 이 대선 국면에 방한한다는 건 트럼프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겠죠. 그러면 누굴 만나는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이랑 한국이 관세 협상하고 있는데 이면 합의가 거의 진행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둘의 그 한미 간의 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회담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최상목이 이거에 대해서 발표도 안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면에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장 실사하러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한덕수가 이면 합의를 해서 비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다음 정부가 그냥 엎으면 됩니다. 미국이 한미 FTA 깨는 거 보십시오. 왜 우린 못해?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합의한 게 아니다. 다시 재협상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까봐 단도리를 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IMF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영삼이 IMF랑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했었잖아요. 1997년에. 근데 네. 그 97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협상은 김영삼이 해요. 합의를 해놔. 그럼 다음 대선에 주자들이 당선되면 거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997년 12월 3일 날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그 유력 대선 후보들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전에 합의했던 것들을 추진하겠다.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각서를 실제로 받아요. 이회창, 이인재한테는 각서에 서명을 했고 김대중은 서명 대신에 김영삼한테 별도의 서한을 보내서 협정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말 난리가 났었죠. 이런 굴욕적인 협상이 어딨냐. 근데 지금 미국의 의도는 이걸로 보여진다. 한덕수 최상목이 추진한 협의안 협상안을 다음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각서를 적어라. 이런 압박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네, 이런 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런 데서 이재명이 협박할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 날아갈 수 있어? 이러다가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 전원합의체 네. 심판이죠. 노무현 때도 그 아프가니스탄 아니 이라크인가요? 이라크죠, 이라크죠. 네, 이라크. 이라크 파병 얘기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 낮출 수 있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합의해버렸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지금 협박질들 길들이기를 계속 시전을 할 거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규재일 거고요. 오늘 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씨가 발탁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 될 캠프로 모여들어서 미국의 의중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더 보수적인 노선을 취하게끔 작업들, 공작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당원들과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진보적인 방향으로 더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 한덕수는 자기가 이제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출마하지 않기에는 무슨 말이야?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출마를 시사했어요. 네, 뭔 소리죠, 진짜? 누가 봐도 출마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압박을 계속 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이 새롭게 읽히더라고.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누군가가 그냥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누칼협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하냐. 누칼협이네, 누칼협.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전 국민은 60% 70 지금 이것도 이전 겁니다. 70%가 한덕수 출마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누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압박을 하고 네, 있는 건지 일단 국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유튜브 채널들 막 보면은 유튜브 채널에 또 그 뭐 평론가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분들 나오셔가지고 아유 무죄다. 파기자판 가능성 전혀 적습니다. 댓글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맞춘 적 있냐 최근에 이러면서 요즘 우리 전문가들 나오면 좀 짜증나거든. 다 틀렸거든.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따질 때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정세 인식을 지금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다 그분들이랑. 그럼 그분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판을 같이 짰다라는 거 그쵸. 너무 칭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무죄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주 1%의 가능성도 제압을 하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헌재에서 지연시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지연시키더라도 3월 만에 끝나겠지. 4월까지 넘어가는 순간 다 버튼 눌린 거 아닙니까? 이거 의도가 있구나 얘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이 탈옥될 줄은 그날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간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하고 매일 집회를 하면서 뉴스를 봤는데도 구속 취소 청구가 뭐지? 막 그런 게 한다는 거야. 그날 오전에. 그래서 뭐 그런 게 맨날, 왜냐면 그 전에 김영현이 기각되고 다 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지. 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구속 취소 결정. 탈옥. 그때 우리는 다 깨달았지. 예외란 없다. 예란 없다. 설마란 없다. 파기자판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고 거기에 파기자판이 났을 때의 그 결과의 경우의 수가 폭발력이 엄청나잖아요. 후과가 너무 큰 그렇지. 거지. 그럼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1%의 가능성도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지. 국민의 그렇지. 명령을 이렇게 된 거죠.